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오프 선생인데요. 3학년 2학기 과학 시험 대비 유전과 진화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진화. 자, 여기만 하게 되면 유전과 진화 부분 시험 대비 문제는 완벽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아래 괄호에서 옳은 것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랬네요.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자, 생김새는 틀려. 기능도 틀려. 그런데 구조와 발생 기원이 같아. 처음에 똑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달라진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상동기관이다. 동은 같다 이거죠. 서로 같은 기관이다. 상동기관. 상사기관 아닙니다. 상사할 때 요 사자는 유사하다, 즉 비슷하다 이런 말이거든. 요거는 출발이 틀리지만 지금 기능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현재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발생 기원이 같은 건 상동기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니은 보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해. 같은 날개야. 새 날개 또는 곤충의 날개, 잠자리 같은 거 날개. 날개란 건 서로 똑같아요. 기능도 비슷하죠. 날아다니는 데 쓰니까. 그런데 구조와 발생 기원이 틀려. 새 날개는 뼈다귀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건 곤충 날개는. 그래서 구조와 발생 기원이 틀린 건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상사기관. 유사하다 이거죠. 비슷하다 이거죠. 상사기관. 자, 계속 보자. 사람의 팔, 개 앞다리, 새 날개, 고래 가슴 지느러미는 형태와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다르죠? 사람의 팔은 그죠 뭘 잡고 하는데 개는 앞다리, 새도 날개는 날아다니는 데 쓰잖아. 완전히 형태 기능이 서로 다르지요. 그렇지만 뼈의 종류와 수가 같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똑같아 이게. 기본 구조가 같으므로 상동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동기관. 자, 그다음 보자. 선인장의 가시와 완두의 덩쿨손, 그죠? 자, 요 놈은 현재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뾰족한 가시 찔리면 아프고 덩쿨손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는 뭐가 변해서 된 거다? 원래는 얘들이 이파리였다. 잎. 그러니까 선인장의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거고 완두의 잎이 변해서 덩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상동기관이 되겠죠. 서로 같은 거였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동이란 건 출발이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출발이. 그렇지만 현재는 같은 기능이 아니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동기관이야. 미음 보자. 포도의 덩쿨송과 탱자나무의 가시는 잎이 변한 것이라서 또는 줄기가 변한 것이라서. 누가 변한 거죠? 줄기가 변한 거죠. 포도의 줄기가 덩쿨손이 되고요. 탱자나무의 줄기가 가시가 된 거야. 그렇지만 출발할 때 줄기란 건 똑같았죠. 그죠? 지금은 하나는 덩쿨손이고 하나는 가시고 서로 기능이 틀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관? 상동기관이다. 이것도 상동기관입니다. 출발이 똑같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비읍. 새 날개는 앞다리가 변한 것이고요. 곤충의 날개는 피부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틀리지, 그지? 얘는 앞다리야. 앞다리가 날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곤충의 날개는 뭐가 변한 거야? 피부가 변해서 날개가 됐어. 그렇지만 지금 날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걸 우리가 날개라 그러죠. 그죠? 날아다니는 데 쓴다고 날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같은 기능. 이거 무슨 기관? 그렇죠. 상사기관이다.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또 유사한 기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사하다 이거죠. 날개로서 서로 날아다니는 기능은 똑같이 하죠. 그렇지만 출발이 틀립니다. 출발이 틀려. 하나는 앞다리에서 온 거고 앞다리, 하나는 피부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출발은 틀리지만 같은 기능을 하죠. 이걸 상사기관. 자, 계속 봅시다. 완두의 덩쿨손은 뭐가 변한 거라 해서 그죠? 줄기가 변한 것이고요. 호박의 덩쿨손은 뭐가 변한 거다? 그렇죠. 잎이 변한 거다. 자, 줄기가 덩쿨손이 됐고
그 다음에 잎이 호박 경우는 잎이 덩쿨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출발이 틀리죠. 그렇지만 덩쿨손이랑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관? 그렇죠. 상사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자. 자, 고구마는 뿌리가 변한 것이고요. 감자는 줄기가 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구마, 감자, 그죠? 근데 요거는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죠. 상사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동 상사기관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죠?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상동기관이 되겠죠. 그런데 환경과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겠죠. 자, 처음에 출발은 똑같았어. 출발 같음. 근데 같이 가다가 얘가 이렇게 나눠진 거야. 이게 왜 나눠졌을까? 바로 환경.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짐. 달라졌음. 그래갖고 A하고 B하고 완전히 다른 게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얘들은 서로 다른 기관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상동기관입니다. 현재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출발이 같았다. 그래서 상동기관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기능이다. 상동기관은 다른 기능을 해. 사람은 팔이지만, 그죠? 새 같은 경우는 날개, 이런 식으로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이 달라져 갖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해버렸죠. 이제 진화의 증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자, 무슨 기관? 처음에는 다른 기관이었으나 환경과 생활 방식이 같아져서 환경도 비슷한 곳에서 또 비슷한 생활을 하니까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예를 들면 새의 날개 또는 곤충의 날개 봅시다. 자, 날아다닌다는 생활 방식, 난다는 fly, 그죠? 난다는 생활 방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얘는 원래 뭐였어? 이게 앞다리였죠, 그죠? 앞다리. 얘는 뭐야? 피부였죠. 근데 앞다리가 날개로 변하고 피부도 날개로 변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상사기관이에요. 상사기관. 처음에는 다른 것이었으나 환경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같아지니까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했죠. 이것도 진화의 증거입니다. 출발이 달랐으나 결과가 비슷해진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자, 무슨 흔적기관 또는 상사기관, 상동기관 뭔지 골라야죠. 이거는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으나 진화하는 동안 무엇이 바뀌어? 자, 취미가 바뀌었냐, 환경이 바뀌었냐, 성격이 바뀌었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퇴화되었다. 흔적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흔적만 남은 거. 자, 흔적기관은 진화하는 동안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 가니까 안 쓰게 되니까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꼬리뼈 흔적이 남아있죠. 이제 꼬리를 더 이상 안 쓰는 거야.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나무에 꼬리 돌돌돌 감아가지고 나무에 매달릴 텐데 그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걸어다니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갖고 잘 걸어다니니까 몸의 균형도 잘 잡으니까 꼬리가 필요 없어. 그래서 꼬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 대신에 거기 만져보면 꼬리뼈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보고 뭐라 그래? 흔적기관 그럽니다. 자, 아래 괄호 속에 옳은 것을 동그라미 하세요. 1809년 프랑스의 라마르크는 기린은 높은 곳에 나무잎을 따먹기 위해 목을 자꾸 써서, 자, 이게 쓸 용자죠. 그죠? 쓰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길어졌다는 무슨 설? 그렇죠. 용불용설. 용은 쓰다 이런 뜻이고요. 불용은 이 용자 앞에 안 쓰는 거. 그래서 쓰거나 안 쓰는 설은 어떤 이론이죠. 썰, 이빨 까는 거 있잖아. 썰이라, 썰 푼다. 그러지? 이게 설이야. 그죠? 한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이제 용불용설이 되겠죠. 라마르크의. 그런데 현재 라마르크 용불용설은요,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 즉, 목을 자꾸 쓰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야. 이런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 합니다. 돌연변이 아니야. 돌연변이는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거야. 이유 몰라. 왜 몰라. 갑자기 그냥 변이가라는 게 돌연변이에서 돌연히, 그죠? 갑자기 이런 뜻이죠. 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 하는데 그것은 유전되지 않으므로 용불용설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sorry.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용불용설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실제 이제 교과서가 바뀔 거야, 앞으로. 용불용설이 앞으로는 인정될 겁니다. 후생, 그죠? 후생 진화 해가지고 새로운 이론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획득경질론, 나도 주장한다. 획득경질 이거 유전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답 쓸 때는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됩니다. 알았죠? 현재까지 답을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획득경질 유전된다 이거. 이론이 바뀔 거야. 지금도 뭐 거의 뭐 많은 이론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답 쓸 때 획득형들은 유전이 안 돼.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걸 답을 골라야 돼. 답은 그렇게 골라라. 근데 앞으로 교과서가 바뀔 겁니다. 1859년 영국의 다윈은 자,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자, 싸움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어디? 그렇죠. 환경이죠. 싸움이 아니고 환경. 다른 놈을 아무리 있지 물어뜯고 죽여봤자 환경이 바뀌면 걔도 다 죽는 거야. 환경이 바뀌면 거기 맞춰 살아야 돼. 건조해지면 몸의 수분을 최대한 안 날아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몸을 진화시킨 놈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놈은 다 없어지는 거죠.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독자생존 뭐죠? 그렇죠. 적자생존이죠. 이 적은 적응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 독자생존은 혼자 살아남다 이런 뜻이죠. 이건 아니죠. 적자생존을 역설하여 자연에 의해 생명체가 한데 이건 좀 생명체가 선택된다는 자연생존설, 자연선택설 얻는 거죠. 그렇죠. 자연선택설이죠. 이거를 발표했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란 책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자연이 선택한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화돼 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다 자연이 선택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자연이 환경을 바꾸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야. 변한 놈 살아남고 안 변하면 뒤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변해가야 돼. 살아남으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생명의 숙명이라고 봐야죠. 생명체의 모든 생명체의 숙명이야. 입시제도가 막 바뀌면 거기 맞춰갖고 무슨 수든지 입시제도에 맞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냉정하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에 무조건 맞춰가는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있죠. 자, 계속 보자.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개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한 기술을 후손에게 물려주냐, 형질을 물려주냐. 그렇죠. 유리한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이러한 것이 거듭될수록 변이가, 태화가 아니야. 변이는 변화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해서는 개체 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하고 구분한다. 사실상 있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획득경질이 유전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개체변이, 돌연변이 서로 다른 거라고 막 설명하거든.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된다 그런다. 근데 개체변이는 유전이 안 된다고 이런 말한다. 이게 억지야. 이거를 획득된 건 다 유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설명이 아주 편한데 돌연변이는 유전된대. 왜 유전되냐를 몰라. 그냥 돌연변이 무조건 유전된다는 거야. 개체변이는 유전 안 된대. 왜 안 되냐? 몰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개체변이든 돌연변이든 변화에 의해 갖고 변화로 생긴 속성이 있죠. 이게 이제 따지면 획득형질입니다. 따지면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건 다 유전이 된다고 보면은 설명이 깔끔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학교 시험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유전된다. 그렇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는 요 변이, 이거는 우리가 개체변이란 말을 씁니다. 돌연변이하고 구분하려고. 이건 유전되지 않는다. 이걸 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변이가 누적되어 조상과는 다른 새로운 종이 생긴다. 세포가 아니고, 그죠? 새로운 종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의 기원이죠. 종의 기원. 지금 여러 종류의 수많은 종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걔들의 기원, 오리진. 그렇죠? 걔들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변화해 왔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변화해 왔다. 이렇게. 근데 기독교,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그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얘기죠. 종교는 종교대로 믿고 과학은 과학대로 또 인정하고 서로 그러면 싸움이 없을 텐데 종교를 과학으로 끌어당기고 그냥 또 과학에서는 종교를 완전히 말살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종교는 우리가 가슴으로 따지는 거고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고 종교는 머리로 아니 과학은 머리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가슴 필링, 감정과 머리, 이성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각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를 없애라. 어떤 기독교 일각에서는 진화 없애라. 지구 6,000살밖에 안 됐다. 무슨 지구가 45억 년이냐 막 뻥치지 마라. 6,000살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자기 종교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나름대로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학을 선택하든 종교를 선택하든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모든 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서 지금 다양한 종이 생겼다 이거죠. 자, 그럼 계속 보자. 미음 보면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자연인데 지금 잔영으로 됐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연의 과잉 생산에 의해, 그러니까 자손들이 무지 많이 태어난 거야. 수많은 종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좀 특이한 놈도 있는 거죠. 자, 과잉 생산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얘기야. 여러 가지. 애들이 1명, 2명밖에 안 태어나면 뭐 그렇지만 자식이 막 10명, 20명씩 태어난다 그러면 거기 좀 특이한 애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죠. 그걸 변이라 그럽니다. 개체 변이. 처음부터 길이는 목의 길이가 다른 여러 개체가 있었다. 왜? 과잉 생산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때 그 중에 목이 긴 애도 있었다 이거야. 지금 하는 건 다윈의 얘기예요. 그 중에 자, 긴 목을 가진 개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거야. 왜냐하면 높이 있는 걸 막 따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하는 거야. 자연 선택설을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거는 다윈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야. 기린에 대해서. 근데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연에 의해 선택된 거죠. 사람에 선택된 게 아니죠. 선택되었고 그 긴 목의 유전자가 계속 전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이 과잉 생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종류가 아니고 한 기린에도 새끼가 많이 태어나면 그 중에 어떤 개체는 변이가 생겼다 이거야. 목이 좀 긴 놈이 태어났다 이거지. 그래서 이 놈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얘들이 살아남고 다른 애들도 살아남은 애도 있지만 짧은 건 대부분 죽겠죠. 그래서 이게 자식한테 유전이 되었다. 그래갖고 결국은 긴 목, 그죠? 기린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 이제 학자들은 여기가 잘못됐다. 개체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건 유전되지 않는데 어떻게 긴 목이 되냐. 이거는 잘못됐다. 이제 요 관점에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죠. 여러분은 답을 해줄 때 개체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여기 시험을 해줘야 돼. 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오늘날 이 긴 목을 어떻게 설명하냐. 개체 변이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뭘로 바꾼 거야? 돌연 변이로 바꾼 거야. 돌연 변이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갑자기 목 긴 놈이 하나 태어난 거야. 이유가 뭐냐? 몰라. 돌연 변이야 그냥. 돌연이 어느 날 갑자기 변이가 생긴 거야. 돌연 변이. 그래서 이놈이 이제 유리하니까 살아남고 유전된다. 왜? 돌연 변이는 유전된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드프리스가 초파리 같은 거 또는 달맞이꽃 이런 거 보면 돌연 변이들이 새끼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 돌연 변이란 건 사실상 뭐냐면 유전자가 변한 거야. 유전자가 변했어. 유전자가 왜 변한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야. 그게 태어났어. 자, 유전자가 변하면 이거는 당연히 유전되겠죠? 왜냐면 유전자가 변했는데 그걸 자식들이 이어받으니까 당연히 유전되죠. 유전돼. 그죠? 근데 여기는 아까 했던 개체 변이 이거는 부모한테 내려왔는데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유전자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돌연 변이는 유전자가 왜 갑자기 변했냐로 이것도 이유를 모르죠. 그죠? 여기서도 개체 변이도 유전자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개체 변이도 유전자가 변했다. 왜 유전자가 변하느냐?
목이 위에 있는 걸 자꾸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을 자꾸 쓰려고 그럴 거 아니야. 자꾸 땡기면 자기가 목을 더 땡기고 해야지 이렇게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한데도 그래갖고 유전자가 스스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가 있지. 유전자가 스스로 자기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요 사실만 인정해버리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유전자가 스스로 유전자를 바꾼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지금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유전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의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갖고 그게 자식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고 개나 고양이나 다른 생명체들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데도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가고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대로 변해간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 유전자를 바꾼다.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물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지금 내가 한 이런 얘기는 답을 해주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온 거대로 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자. 자연 선택설은 개체 변이가 유전된다고 하였다. 개체 변이가 유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체 변이는 획득형질이므로 유전될 수가 없으므로 자연 선택설에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 이거죠. 자연 선택설에서는 개체 변이자 돌연 변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이론에서는 이게 획득형질 유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획득형질은 절대로 유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드프리스는 돌연변이, 돌연사. 자, 뭐죠? 돌연변이죠. 돌연사는 아닙니다. 내가 두 개 만들려고 한 거야. 돌연사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여러분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 막 늦게까지 막 공부가 아니지 늦게까지 일하고 해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와갖고 심장마비로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건강을 꼭 유지해야 되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시험 공부한다 그래도 벼락치기 한다 그래고 잠을 안 자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2-3시간이라도 자고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돌연변이를 주장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변종이 생겨.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지는 이유가 몰라.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 쪼였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면 자연이 원래 그렇게 만든다. 그냥 그래 버리고 땡이야 이거. 새로운 변종이 생겨 그중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아 그 형질이 자생이 유전한다. 자, 돌연변이는 유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드프리스가 초파리 갖고 했더니 진짜로 돌연변이 생긴 놈의 유전이 되거든. 그러한 일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종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거죠. 자, 돌연변이는 자연계에서 자주 일어나며 드물게 일어나면 뭐죠? 그렇죠. 드물게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아. 어쩌다 갑자기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긴 역사로 볼 때는 100년에 한 번씩만 일어나도 5,000년이면 몇 번이야. 그죠? 50번 일어나고 5만 년이면 500번 일어나고 50만 년이면 뭐야? 계산도 못 하겠다 이거. 그죠? 하여튼 수만 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 일어나며 대부분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종이 태어나잖아. 그럼 대부분 죽어. 근데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이 꼭 있거든. 그죠? 그래서 불리한 방향에 일어나므로 진화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돌연변이 이론은 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형질이 유전됨으로 이 학설은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로 돌연변이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그너는 바다나 산맥 등으로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 있으면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적응한 것만, 취미가 아니고 환경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는데 취미로 하는 놈은 없죠. 생존의 문제인데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아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격리설을 주장했다. 같은 종이지만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뚝 떨어져. 여기죠? 뚝 떨어져. 처음엔 이게 서로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느 날 지구가 이렇게 갈라 터지면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죠. 대륙 이동설이라고. 그러면 처음엔 똑같은 AA였지만요. 요 놈은 이렇게 A-가 되고 요 놈은 스몰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교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종이 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격리설. 자, 보자. 현대에는 진화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한 가지 학설만을 설명하지 않고 돌연변이, 자연선택, 격리 등을 종합하여 설명한다.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 개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것들만 살아남아 지리적으로 격리되면서 각자 독자적으로 진화하여 새로운 종이 생긴다고 여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유전적 변이, 이건 바로 이제 돌연변이를 얘기하죠.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로 다 변이는 무조건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유전자가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것들이 속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있대도 그것들이 조금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오랜 세월에 쌓이면은 먼지가 쌓여갖고 그죠? 산이 된다 그러잖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획득하는 형질들이 몸속에서 쌓이고 있다. 획득 형질이 유전자 속에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고 쉬워지고 모든 게 설명이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돌연변이로 생겨나고 그래서 서로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 이거죠. 돌연변이 때문에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놈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격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종이 수없이 많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다 그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한다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자 계속 보자. 자 아래 설명 중 맞는 건 모두 고르세요. 자, 진화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쪽으로 진화했다. 맞는 말이죠? 간단해서 복잡. 수중에서 육지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 밖으로. 자, 그래서 어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순서로 진화했더니 틀렸네. 그죠? 어류가 제일 먼저 맞아. 그런데 물하고 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유야? 그렇죠. 이게 바로 양서류죠. 양쪽에 산다.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물 밖에 나오니까 조크정 안 들어가. 그냥 물 밖에 나 살래. 이게 파충류야. 그 대신 땅에 막 기어다니죠. 뱀 같은 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공룡도 마찬가지고요. 그 몸에 이제 털 같은 게 덮여갖고 날기도 시작하죠. 막 조류. 그죠? 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유류. 척추동물. 그죠? 포유류도 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공룡의 후손들이 조류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따지면 지금은 조금 해갖고 우리만 보면 도망가지만 애들이 왕년엔 공룡들이 있어. 다 공룡들. 그놈들이 짜그러져 갖고 지금 조그매진 거야. 공룡이 큰 건 다 멸종했지만 일부는 살아남아갖고 새가 된 거야. 이 파충류와 조류 중간에 시조새가 있죠. 그래서 시조새. 시조새는 공룡과 새의 중간입니다. 자, 이 순서가 된다. 그 다음 표준화석은 시대,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준다. 맞는 말이죠. 이거 뭐 배운 학교는 하고요. 안 배운 학교 학생들은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고생대에는 삼엽충, 필석, 갑조, 방추충 나온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고삼필, 갑방 이렇게 고생대. 고3이 되면 필이 각자 방을 주고 공부를 시켜야 애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해서 고3필, 갑방 뭐 이렇게 외웠었죠. 이 부분 안 배운 학교는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하는 건데. 그 다음 공룡, 암모나이, 시조새는 신생대 아니죠. 중생대가 되겠죠. 이거 아닙니다. 자, 중생대는 바로 중공암시가 되겠죠. 중공. 지금은 중국이라 하지만 옛날에 중공이라 그랬습니다. 중국을 공산주의 중국을 중공에 갔더니 암시장이 발달했더라서 중공암시.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신화매. 자, 신이 운동화냐? 운동화 끝매라 이거야. 운동화 끝매, 신화매. 그래서 매머드, 화폐석은 중생대 아니죠. 신생대죠. 이거 틀렸어. 신생대. 신화매. 그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고생대 그러면 고삼필갑방. 중생대 그러면 중공암시. 신생대는 신화매. 이게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시대를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산호와 유공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습지면서 아주 온난다습한 곳입니다. 그래갖고 생명체들이 죽어가지고 전부 다 석유가 되는 거야. 그죠? 특히 유공충. 산호는 습지가 아니고, 산호는 바다죠, 바다.
산호는 바다고요. 유공충은 습지, 온난 다습한 곳이어서 유공충이 바로 석유가 돼. 그래서 유가 석유자이냐. 석유 구멍에 나오는 벌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공충. 그죠? 자, 산호와 유공충이 발견되는 곳은 과거의 건조한 사막 틀렸죠? 바다나 습지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지읒 보자. 발생 초기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이게 다 척추동물인데요. 거의 모양이 같다는 것은 발생 초기의 모양이 똑같아.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아주 우리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 있지 새끼 처음에는 모양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눠져. 이것은 척추동물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누어져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촉이 있지. 그때 똑같다. 순서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다 똑같아. 그럼 포유류만 보면 봐봐. 포유류의 심장 발생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아기 때 그죠? 엄마 뱃속에 생길 때 심장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어류와 같은 일심방, 일심실로 시작해. 심방이 하나고 심실이 하나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양서류와 같이 이심방, 심방이 두 개가 되고 일심실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심방, 이심실이 돼. 되는 것으로 보아 포유류가 어류와 양서류보다 나중에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포유류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돼 있어. 심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갖고 자, 잘라가지고요. 요 위에가 방이죠. 밑에는 방실이 이렇게. 그래서 방이 두 개고 심도 두 개야. 그래서 우리가 이심방, 이심실이라 그러죠. 자, 인간은 이건데 어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방이 하나고 실이 하나야. 일심방, 일심실이야. 이게 어류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돼갖고 방이 두 개가 되죠. 방방. 이심방인데 심실은 하나야. 이게 바로 이심방, 이심실. 요게 바로 뭐냐? 양서류죠. 그러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실도 또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방이 잘라져서 이렇게 되고 다음엔 실이 잘라져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태아 시절에 엄마 몸속에 생길 때 처음에 이렇게 생긴다. 그러다 좀 있으면 잘라지면서 이렇게 되고 좀 있으면 잘라잡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류에서 이 포유류까지 진화해 왔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잠깐 있는 몇 개월 있는 그 사이에 싹 다 거치는 거야.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죠? 수십억 년 지나온 이 진화의 역사가요. 우리가 몸속에서 엄마 몸속에서 있는 그 몇 개월 사이에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 어디 깊은 곳에 어류 시절에 있던 그 유전자도 있고요. 양서류 시절의 유전자도 있고 그 조류 유전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게 그 파충류 유전자도 있고 그 모든 게 우리 몸속에 다 쌓여 있는 거야. 그 위에 덧붙이고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포유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학년이래. 고3이라 그러면요. 초등학교 시절, 그죠?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게 다 쌓여가 고등학생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있는 거야. 바로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진화란 게 별거 아닙니다. 따지게 보면은.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탁 중간에 끊기는 수가 있겠다, 이거. 30분이 넘었네. 자, 원래는 다른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 아래에서 고르세요. 다른 건데 같은 기능, 상사 기관을 고르는 거죠. 도마뱀 앞다리, 사람의 팔, 요건 상동이죠. 참새 날개, 상동이고, 잠자리 날개, 요거는 아니죠, 얘들은. 오징어 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사 고르라니까, 참새 날개와 잠자리 날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요게 상사 기관이네. 그래서 요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생긴 건 얘는 앞다리가 변해서 된 거고, 잠자리는 피부가 변해된 거지만, 지금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참새 날개, 잠자리 날개 골라주면 되고요. 자, 사람의 팔과 참새 날개, 이게 서로 상동기관이죠. 원래는 같은 기관이었다. 맞았죠? 옳은 거 다 고르는 거야. 상사기관, 상동이죠? 상동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구조는 다른, 아니요, 구조가 같죠. 근데 이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죠. 새는 날지만 우리는 팔로 날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 날으라 그러면 팔로 막 적긴 쳐서, 그지? 자, 진화의 증거가 된다. 맞았죠. 맞았어요. 처음엔 똑같은 거였는데 자꾸 진화하면서 다른 길로 가버린 거야. 사람과 참새는 같은 포유류다. 참새는 조류가 됩니다. 그렇죠? 두 장이나 남았어요. 미치겠다, 이거. 근데 이건 앞에 설명 다 한 것들이니까.
다음 중 진화의 증거를 다 고르세요. 진화의 증거. 자, 시조새 날개 때 발톱이 있다. 맞죠? 이게 진화의 증거입니다. 날개는 조류가 되는데요. 발톱은 바로 공룡 같은 거죠. 이게 포유류 이런 그죠? 말의 발가락 수가 4개, 3개로 줄었다. 이것도 진화의 증거죠. 그래서 말은 대부분 단순한 것을 복잡한 거로 가는데 말은 발의 개수가 1개로 줄어서 막 자꾸 따가닥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있지 그렇게 줄어들었다. 말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말의 어금니가 점차 커지고 주름이 많아졌다. 맞습니다. 이게 풀 뜯어먹기 좋도록 이빨이 변한 거야. 풀 먹기 좋도록 있죠. 올챙이 꼬리가 사라지면 개구리가 된다. 이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애가 자라 성장하는 과정이죠. 달걀을 부화한 뿅아리가 나온다. 이것도 진화 증거는 아니죠. 인류에는 여러 가지 눈동자 색이 존재한다. 이건 진화의 증거가 되겠죠. 그죠? 처음엔 같은 색의 눈동자였으니까 조상이 같으니까. 근데 환경에 따라 자꾸 눈동자 색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더니 전교 1등이 됐다. 이건 노력의 결과죠. 진화 아니죠. 항생제가 강해질수록 살아남는 새로운 바이러스 생겨난다. 이건 진화죠. 맞습니다. 항생제 강해져. 더 강한 약을 쓰니까 바이러스들이 적응 못한 놈은 죽지만 거기 맞춰서 몸을 스스로 적응하는 거예요. 유전자 막 바꾸면서. 그럼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죠.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일어나. 그 다음 즉 어느 날 실험실에서 갑자기 눈의 색깔이 다른 초파리가 생겨난다. 이게 바로 돌연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야. 이유가 뭐냐. 돌연변이 주로 엑스레이 쪼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데 엑스레이 안 쪼여도 이렇게 생겨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연변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고 잘 몰라 아직까지. 이것도 진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7번. 아래는 다윈의 진화설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나타내세요. 자, 다윈의 진화설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나타내라 그랬죠? 자, 제일 먼저 자손을 많이 낳는다. 이게 1등입니다. 이게 1등. 리을이 먼저다. 그 다음에 그 많이 나니까 그 자손 중에 변이가 생겼어. 기역이 2등. 자, 이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돼. 여기 3등. 리을. 그 다음에 환경에 생존 경쟁을 하면 그 중에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디귿. 이게 4등.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이런 변화가 누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이건 미음. 그렇죠. 이 순서가 되겠죠. 이 순서. 요거는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8번 보자. 공업화가 되면서 검은 나방이 많아졌다. 이걸 잘 설명한 이론과 학자 바르게 짝지은 거.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지. 거기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이죠. 환경에 적응한 놈. 적자생존. 다윈. 기억이 되겠죠. 다른 건 안 됩니다. 그 다음 9번. 갈라파고스 군도의 멧새들의 부리가 다양해진 이유가 뭐냐? 이거는 바로 먹이 때문입니다. 섬마다 먹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부리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진학설도 쓰세요. 이건 격리설. 사실은 이것도 환경에 적응한 거 아니야? 이것도 자연 선택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불용설 이거는 일단 얘들이 인정 안 하니까. 근데 돌연변이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런데 가장 잘 설명하는 거 그러면 격리설로 해줘야 됩니다. 먹이가 달라서 부리가 달라졌고 격리설. 시험에는 가장 그럴듯한 거 찾는 거야. 자, 어느 날부턴가 10번 보면 갑자기 왕달맞이 꽃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바로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그 이후로는 왕달맞이 꽃이 많아졌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학설은 돌연변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1번 봅시다. 기린의 긴 목에 대한 현대학설을 맞는 거 모두 고르세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목이 긴 개체가 출현했다. 돌연변이 맞습니다. 어느 날 목이 긴 놈이 출현했다는 거야. 목이 긴 것이 살아남기 유리했다. 맞았어요. 적자생존. 자, 목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서로 멀리 떨어져 교배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긴 건 긴 것대로 갔다 이거죠. 이거는 맞게 본다. 자, 높은 곳에 잎을 따먹기에 자주 사용해서 목이 길었다. 용불용설.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리을 빼고 요거만. 나는 이걸 인정한다. 나는 인정해. 용불용. 내가 여러분 과학 선생이 아니고 또 내 이론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간 거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만 인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길게 와서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여러분 했습니다. 꼭 유전과 진화 이 부분 시험은 나오는 건 싹 다 맞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